자, 이제 랭글을 이용해서 몇 가지 간단한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벨로시티의 이렇게 맥스 값을, 최대 값을 좀 잡아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파티클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속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파티클들은 이렇게 벨로시티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뭐 팝 작업이나 뭐 이 정도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뭐 플립이나 물 작업이나 리지드 바디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이 조각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제 그 속도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속도가 크게 받는다던가 이래서 화면 밖으로, 카메라 밖으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카메라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렌더링하고 이럴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모션 블러를 걸게 되면은 이제 모션 블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렇게 화면에 줄이 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시뮬레이션 모션이나 이런 걸 그대로 놔둔 채로 벨로시티만 특정 값 이상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벨로시티의 최대값을 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반적인 그런 실수값은요, 맥스 함수를 쓰면 간단하게 최대값을 정할 수 있는데,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을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x만 최대값, 뭐 y만 최대값 이런 게 아니라 방향도 정해져 있고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벡터 값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맥스 함수를 쓰기에는 좀 까다로운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벡터의 민맥스라던가 이런 몇 가지 효율적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닛 벡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자, 유닛 벡터라는 벡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얘가 길이가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뭐 길이가 뭐 5면 5, 뭐 6이면 6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은 그대로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1인 벡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이지만 크기가 1인 벡터, 이런 거를 바로 유닛 벡터라고 부릅니다. 유닛 벡터. 그러면 이 5짜리 크기의 벡터를 유닛 벡터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바로 노멀라이즈라고 불러요. 노멀라이즈 그러면 우리가 규격화 이런 뜻이고, 꼭 벡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정규화 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를 1로 만든 방향 벡터 라는 뜻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멀라이즈 된 이 유닛 벡터를 다시 원래 벡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바로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5 해주면은 바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벡터에서 이 표현하는 방법은 이 벡터를 뭐 1, 2,3, 뭐 2, 4,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유닛 벡터에 곱하기 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원래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고요. 어떤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그 크기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닛 벡터랑 그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벡터의 맥스 값을 구해줄 건데요. 자, 요 파티클 요 아래쪽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한번 작업을 좀 수식을 간단하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벨로시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벨로시티의 크기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는 length라는 함수예요. length. 그래서 length velocity 이렇게 해주면 이 부위의 크기가 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wrangle은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값을 알고 싶으면요, 어트리뷰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을 length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요. length는 length v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length라는 어트리뷰트로 이 벨로시티의 크기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크기가 바로 이렇게 length가 되겠죠. 지금 다른 어트리뷰트랑 막 섞여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필터를 거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length v 이렇게 두 개만 적어서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에요. 자, 그래 봤더니 이렇게 벨로시티가 이런 거는 2.9, 4.3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 크기들이 나오고요.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이건 플러스는 아니고요. 뭐 방향은 여기 플러스 쪽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쪽일 수 있고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크기는 어찌 됐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사이즈가 큰 거부터 이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보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6.13인 걸 볼 수 있고요. 이 프레임에서요. 자, 제일 뭐 작은 것도 뭐 0.4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값을 정해 줄 건데요. 자, 이 벨로시티가 한번 2를 넘지 않게 2보다 커지지 않게 좀 V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V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V는요. V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VV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벡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닛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닛 벡터를 구하는 건 노멀라이즈라 그랬고요. 함수는 노멀라이즈라는 함수예요. 노멀라이즈. 그래서 노멀라이즈 v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게 바로 크기가 1인 벡터인 거고요. 거기에 아까 원래 크기인 랭스를 곱해주면 랭스 이렇게 곱해보면 자 이제 vv라는 자 곱하기 노멀라이즈 v 더하기 곱하기 랭스 그리고 여기 필터에다가 vv도 한번 넣어보면은 그리고 요 vv는 벡터니까요. v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벡터 어트리뷰트로 vv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벡터로요. 노멀라이즈에다 랭스를 곱한 값. 그래서 v랑 vv를 비교해 보면은 값이 똑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y, z 다 똑같죠. x, y, z, z. 그러니까 벨로시티를 노멀라이즈 곱하기 크기로 다시 정의를 해준 거고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요 위에 요 랭스 요거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요거 대신에 요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자 랭스 v 라고 직접 계산한 값을 넣어주고요. 자 그래도 뭐 똑같겠죠. 자 값이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최대값을 2로 이렇게 고정하자 그랬으니까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요. 바로 요 랭스 대신에 둘 중에 작은 거를 씁시다. 민 랭스 v 요 크기랑 2랑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랭스 v 요 크기가 2보다 커지면은 둘 중에 최소값이니까 그냥 2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은 방향은 그대로고요. 요쪽에 크기가 2를 넘지 않게 되면서 이제 크기가 제한들이 이렇게 맥시멈 값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VV가 아니라 그냥 V로 바꿔주면은 이제 V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벨로시티가 맥시멈 값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랭스는 랭스 V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크기가 아까는 0에서부터 0.4부터 6점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전부 2보다 큰 애들은 2로 이렇게 맥시멈 값이 정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2 대신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채널 맥스벨 뭐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이제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값이 변경이 되겠죠. 3 그러면 이제 3까지 맥시멈이고요. 4 그러면 4까지 되고요. 6, 아까 6보다 큰 건 없었으니까 7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게 최대값이었는데 이제 이 값이 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수 있겠네요. 요렇게 벨로시티의 최대값을 조절하는 요런 랭글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식 자체는 요거는 확인용이었으니까 사실은 요렇게 한 줄을 써주면 이게 바로 벨로시티를 요 맥스 벨로시티 값으로 이렇게 클램프하는 리미트를 걸어주는 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예제 하나를 해봤고요. 자 이제 카메라 뷰포트에서 우리가 아까 작업한 요 파티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 노드를 이용해서 스피어를 하나 여기다 카피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스피어 이렇게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전부 크니까요. 스피어 사이즈를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0.1 정도로 줄이니까 좀 더 줄여 볼까요? 네. 네, 이 정도로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스피어들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데요. 자, 뭘 해보려 그러냐면요. 우리가 파티클 작업도 그렇고요. 뭐 물이라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작업들이 잘 됐는데 간혹 이렇게 파티클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카메라를 너무 확 치고 지나가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예를 들면 요 파티클 하나가 이제 너무 카메라에 가까워져서 좀 거슬리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런 파티클을 하나씩 찾아서 지워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카메라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스피어의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P스케일을, 파티클 스케일을 좀 보정하는 그런 식을 랭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트리뷰트 랭글로 요 파티클 쪽에다 이렇게 랭글 하나 넣어주고요. 자, 지금은 P스케일이 아예 없을 테니까, 네, P스케일이 아직은 없겠죠. P스케일이 없을 테니까, 자, P스케일은 0.1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냥 P스케일은 1 이렇게 넣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괜찮은데 요럴 때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카메라랑 파티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P스케일을 좀 줄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 위치와 그 파티클 위치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카메라 위치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가져올 건데요. 자, 카메라에 가보면은 이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카메라 오리진이라는 노드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보면은 000 지점에 그냥 점을 하나 찍어둔 거예요. 이게 카메라 오리진이라는 이런 점이고요. 이 000에 찍힌 점이 이 트랜스폼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가져올 때는 바로 저 점을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머지를 이용해서 아까 카메라에 요 캠 오리진이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오고요. 다만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센터에 점이 찍혀 있을 텐데 여기에 트랜스폼을 into this object로 바꿔주면 이제 해당 카메라 위치에 이렇게 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여기 보면 요 카메라 위치에 바로 요 점이에요. 요 점. 그쵸? 가져와졌죠? 네, 그래서 요 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점의 위치랑 우리 파티클의 위치랑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어트리뷰트 랭글의 두 번째 인풋에다가 이 카메라 거리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카메라 위치를, 카메라 점을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벡터 pp라고 이렇게 하나 정해주고요. 자, 이제 함수를 쓸 건데요. 자, 포인트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포인트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h 익스프레션에서 포인트 함수는요. 자, 오브젝트, 서페이스 오브젝트의 뭐 어떤 경로인지, 그 다음에 포인트 넘버, 그 다음에 어떤 어트리뷰트인지, 그리고 벡터 XYZ 중에 뭔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자, 백스의 포인트 함수는요. 백스 함수들이 이제 그 PPT에서 설명을 했지만 벡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플롯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 가져오는 종류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벡터의 XYZ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이 포인트 앞에는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인지를 가져올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을 보면은 입구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 두 번째 들어온 요 지오메트리 카메라의 포인트의 위치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고유 번호들이 매겨지는데요. 0번, 1번, 2번, 3번이에요. 0, 1, 2, 3. 그래서 두 번째 인풋에 지오메트리를 가져올 거라 여기에는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떤 어트리뷰트인지 포지션을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 넘버가 들어가면 돼요. 포인트 넘버는 카메라 위치 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0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이 카메라의 위치가 PP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랑 이 카메라 위치랑 이 파티클 위치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건데요. 자,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디스트라는 어트리뷰트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리를 구하는 함수인 distance라는 함수를 써볼 거고요. distance. 자, 현재 포지션 위치부터 카메라 위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서 만들어 보면 이제 디스트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카메라 거리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두어 보면요. 지금 정렬이 좀 이상하죠. 제대로 정렬이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걸로 한번 정렬을 해놓고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후딘이 약간 버그 같은 건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18.5 버전인데도 개선이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제일 멀리 있는 애는 31 이렇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애는 0.43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도 있네요. 그게 아마 요거겠죠. 요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파티클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게 해줄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fit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fit 함수. 익스프레션에서도 fit이 있었고요. 백스에서도 똑같이 fit이 있어요. 그래서 이 fit이 디스트 어트리, 방금 만든 우리 요 디스트가, 자, 0부터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까지 이렇게 점점 커질 때, 0에서부터 5까지 커질 때, 여기다가 0에서 1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P스케일에다 곱해주면 P스케일 곱하기 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리가 0에서 5일 때까지 이렇게 커지면서 0부터 1이 되는 거를 P스케일에다 곱해주니까 거리가 5보다 큰 애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고요. 대신 거리가 5보다 작아지면 점점 P스케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까지 사이즈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다가올 때 아까는 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던 게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제는 5보다 안으로 진입하면은 가까이 오는 만큼 점점 P스케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유지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5도요. 파라미터로 뺄 수 있겠죠. max distance 정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 지금은 이제 0이니까 0에서 0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자, 0에서 1 그러면은 그대로 커지다가 1부터는 거리가 1보다 가까워지면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네, 원래는 이 사이즈였죠. 2 그러면 조금 더 멀리서부터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뭐 적당한 사이즈 거리를 만들어주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파티클이 어느 정도 이상 카메라로 가까워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이렇게 만들어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핀레인지 이런 걸 이용해서 거리에 따른 P스케일 조절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거냐면요, 랭글로요. 우리 예전에 밥을 배울 때 이렇게 폰트랑 이렇게 폰트에 이렇게 점 찍은 거랑 스캐터로 이렇게 점 찍은 거를 이렇게 블렌드 쉐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간단하게 랭글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점이 1000개 정도 여기 이미팅을 해놨죠. 제가 1000개 이미팅을 해놨으니까 옆에다가 폰트로 점을 폰트로 이렇게 글씨를 뭐라고 할까요? fx 클래스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놓고 점을 1000개 정도 스캐터로 찍어 주겠습니다. 스캐터로 1000개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요. 이제 랭글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백스 밥 썼을 때처럼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하려면은 자, 밥에서 우리는 무슨 함수를 썼었냐면요. 믹스라는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두 포지션을 이렇게 섞어줬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믹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쳐보면은 이런 함수가 없어요. 랭글에. 그래서 랭글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 이름은 믹스가 아니라 러프라는 함수예요. 러프. 러프라는 함수는 들어있죠. 믹스 보면은 none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러프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에 이쪽 포지션과 이쪽 포지션을 두 개를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점 개수는 똑같이 1000개씩이니까 여기에 0번 포인트를 여기 0번이랑 1번을 1번이랑 2번을 2번이랑 이렇게 섞어주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먼저 이쪽에 포지션을 갖고 오기 위해서 벡터 pp라고 하나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포인트 함수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인풋이니까 1 포지션을 갖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 넘버를 가져올 거니까 ppnum 이렇게 해서 pp라는 이름으로 이쪽 포지션을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러프라는 함수를 써서 바꿀 건데요. $p pp 이렇게 해주고요. 두 개를 섞는 값으로 어떻게 해줄까요? 파라미터로 한번 빼볼게요. 채널 믹스라고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주면 이제 0에서 1이 되면 얘가 이렇게 fx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짠, 이렇게 바뀌게 됐죠. 위로 좀 올려줄까요? 글씨 잘 보이게. 네, 이렇게 위로 올려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포인트 넘버에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인풋의 포지션을 갖고 오는 이 함수는요. 랭글에서 조금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PPT 마지막에 배웠던 바로 이런 게요. 랭글에 1, 2, 3, 4 인풋의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때 이렇게 OP 인풋 1P 그러면 두 번째 인풋의 포지션을 갖고 올 수 있다. OP 인풋 2V 그러면 세 번째 V를 가져온다. 이렇게 앞에 골뱅이 OP 인풋 숫자 이렇게 써주면요. 요 어트리뷰트를 요 해당하는 인풋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 식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만 더욱 간단하게 주석 처리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를 OP 인풋 1의 포지션 이렇게 해주면요. 아까랑 완전히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식으로 이제 랭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파라미터로 지금은 만들어 놨는데요. 파라미터 대신에 뭘 해볼 거냐면은 fit 자, age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파티클의 나이죠. 수명이 4에서 8 정도 될 때 0에서 1로 변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이제 파라미터 조절하지 않아도 플레이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짠, 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밥에서 배웠던 이 러프 함수를 랭글로 믹스 섞어주는 거를 러프 함수로 이용해서 이제 랭글식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